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이 시장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장중 신고가 오전에 양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눈돌림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 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오늘도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가 보스턴 바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로봇 사업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었죠. 이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에 그런 종목들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확진자 또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14% 하락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인트는 2,7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 출발을 했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변동성 큰 모습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인 2,78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2,770선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강세 보입니다. 개인이 8,886억 원 사자세 보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4,602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3,216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만나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0.82% 상승하면서 현재가 74,000원에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 0.87% 올라서면서 11만 6,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총 3위로 올라왔습니다. 연말 배당 기대감 계속 가져가는데요. 현재 1.01% 상승한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외국인이 3거래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현재 1.98% 하락한 7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은 하락세 보입니다. 현재 0.69% 하락한 3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파란불 켭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인텔과 스마트닉 개발 MOU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재 1.21% 하락한 2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를 중심으로 계열사 간 합병한다는 소식 등 사업 재편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0.53% 하락한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27%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930포인트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에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오후 2시쯤 하락세 보이면서 다시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816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개인 166억 원, 기관 391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HLB 홀로 파란불 켭니다. 현재 2.13% 하락한 9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76% 상승해 16만 1,900원. 셀트리온 제약 4.45% 상승한 23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 진단키트주 시젠이 주당 1,500원 배당을 계획 중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강세 보입니다. 6.07% 상승하면서 21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1.89% 상승한 17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펄어비스 홀로 빨간불 켭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펄어비스가 신규 클래스 노바와 2021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현재 7.81% 상승한 26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카카오게임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1.26% 하락한 46,900원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그램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4.03% 하락을 했습니다. 제넥시는 오전엔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넥스 대장주 툴젠 지분 취득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얻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는 12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마감과 60분의 승부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하시면 이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이쪽으로도 저희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어소프트이고요. 매수가 12,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어소프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새벽 배송이죠. 자회사 오아시스를 통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선도업자인 쿠팡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특히 새벽 배송은 그로서리 식료품 쪽이 이제 경쟁이 점점점 부가가치도 높고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는데 최근에 이마트 사례에서 보듯이 이쪽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섹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너 그룹인 새벽 배송 시장에 지어소프트가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자체 마켓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어서 시가총액 이제 2천억인데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냐면 성장세는 뭐 우려할 이유가 없어야만 성장세가 거의 100% 이상씩 성장할 거예요. 작년에 한 4천억, 올해 한 1조 넘게 매출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사실은 뭐 자회사 거 빼면은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출단을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400~500대 하고 한 20억 영업이익가 먹고 사는 회사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2천억은 철저히 자회사 새벽 배송 서비스 오아시스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12,800원에 일단 들어가서 수익 중이시니까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이거하고 연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가라앉지 않는다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고점 17,000원은 도전할 것 같습니다.
17,000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16,000원 선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줘 보십시오. 네, 지오소프트 16,000원에서 다시 한번 전화 줘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매수가 31,200원에 비중 30%인데요. 어제 오늘 좀 급등을,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잘 매수를 하신 건지 이주연 위원님이 좀 봐주세요. 네. 이게 오늘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라면 상당히 잘하신 거고, 며칠 올라갈 때 며칠 전에 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 돌파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결과가 좋게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을 맥스치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한 36,000원 정도 이 가격쯤 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한 38,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저항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비중이 30%시니까 36,000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업적인 부분은 하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 보도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앱클론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난소암 치료제 원료 물질도 있고, 그리고 AM201 해서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물질로 이렇게 글로벌 임상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요쪽 부분들 해서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는 특히 항암 관련되거나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 쪽은 내년에 있을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암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항 가격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셔갖고 최대로 수익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앱클론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해운입니다. 최근에 해운주들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매수가 3,170원에 하셨고 비중은 안 적어주셨나 봐요. 비중은 안 보내주셨고, 대한해운입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한번 봐주시죠. 네. 대한해운은 지금 최근에 배가 없다래죠. 배가 없는 게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 얘기입니다. 컨테이너선이면은 H&M, 예전에 이제 현대상선이 주된 포커싱인데, 전체적으로 대한해운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이제 벌크선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운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대한해운은 실질적으로 이제 벌크선 위주고, 벌크선은 기본적으로 장기 응용 용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컨테이너 선가 이쪽 상승 이슈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에 의해서 같이 급등을 했는데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수출 물량을 대지 못하는 거는 주로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H&M 외에는 딱히 이제 큰 수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대한해운도 같이 전체적으로 선가나 이제 LNG선 이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해운 업황의 호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인데 좀 급등한 가격대에서 올라와서 좀 부담이고, 목표가는 3,500원 수준이 단기적인 목표가일 겁니다. H&M처럼 이렇게 슈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일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부채 비율이 부채 총계가 2조가 넘고 부채 비율이 290%, 300% 이렇게 가서 대단히 재무적으로 아직까지 좀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과감한 용선 계약을 새로 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3,500원 목표가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2,900원 선 잡고 박스 내에서 손절가 인터하면 손절, 목표가 3,500원에서는 이익 실현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노란톡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티움바이오고요. 매수가 17,7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주연 위원님이 좀 봐주시죠. 네, 티움바이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8월부터 해서 지금 추세를 상승 트렌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기 끝내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7,500원 요 가격대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좀 굉장히 상당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9월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 부분 중심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점은 계속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음봉으로 이 내려온 부분이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돌릴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17,700원인데 오늘 거래량 없이 밀리는 거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 일단 열어두시고요. 내일부터 시가 띄워서 바로 상승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20선 지금 한 16,500원 정도 되는데 21선을 한번 밟으러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그거 밟고 나서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는 이제 내일까지 밀리는 단계에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정 나오면 한 5% 정도, 10%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움바이오 모멘텀이 지금 보면 내시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물질이 있고 그리고 자궁 내막증 치료제 임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티움바이오 역시 내년에 있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들 움직일 때 또 같이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전고점 25,500원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1차적으로 잡으시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받으렸고요.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 창구 열려 있는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는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이버요. 294,000원에 27%요. 네, 네이버 궁금하시군요. 아니, 요즘에 이제 네이버가 좀 횡보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이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지루하신가요? 예. 지루하고요. 이게 네, 참 약 올리는 것 마냥 한 번 오르면 한 번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지루해.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매도를 이제 294,000원 정도 매도하고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언제 매수하셨지요? 이게 이제 8월에 해가지고 또 이제 10월인가 그때 또 이제 조금 물타기가 올라갈 됐어요. 때 이익 실현 못 하시고 이제 쭉 갖고 오시는 건데 그러시면은 네이버를 투자 기간을 한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셨는지 이걸 또 장기 길게 보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단기 대응하려고 들어가셨는지 이게 전략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예. 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한 단기 중기로 보고 들어갔거든요.
중기라 하시면은 한 1년 이상도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 3, 4개월. 3, 4개월이면 보통 우리가 단기입니다. 예, 그것도 단기요. 굉장히 짧은 단기고요. 네, 주식의 성과가 날라면 1년 이상은 갖고 가야 제대로 된 성과가 나고요. 네, 네. 기업은 성적표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걸 분기 실적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네이버 투자하시고 분기 실적 나왔을 때 분기 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지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투자라는 게 기다리지 못하면 지루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장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34만 7천 원이 역사적 고점인데 이건 무조건 뚫습니다. 언제 뚫는지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가 지난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미약하겠죠. 2000년대의 주가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가 지금 30만 원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성장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성장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3, 4개월 보는 건 모멘텀으로 빠른 성과를 보는 거고 그런 건 차트나 뉴스로 대응하는 거고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만약에 네이버를 투자해서 만약에 손절을 했거나 손실을 봤다면 그 기간의 미스매치일 겁니다. 네이버는 수익을 내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다만 27%면은 비중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넘어서면은 한 15% 수준만 남겨서 길게 한번 갖고 가 보시고 30만 원 넘어서 한 32만 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내년 연말까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갖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로 보면은 한 뭐 3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까요? 30만 원이면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내년 올해는 안 가겠어요? 그걸 30만 원이면 지금 5%거든요. 네, 네. 5%는 하루에도 움직여요.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안 움직여서 그런데 예. 5%는 뭐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내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5% 이렇게 잡지 마시고 네이버 같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1차 이익 실현은 한 32만 원 선에서 하겠다. 그 다음엔 한번 길게 갖고 가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일, 예, 예. 다음 주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저희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 시청자님 그 TV 소리를 줄이시고 전화로 저희와 대화하시겠어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TV 소리를 꺼주세요. 예. 네네, 전화 지금 들리시죠?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전기에 일진전기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5%고, 예. 네. 비중은 15%고, 예. 네네. 매수가는 3,260원입니다. 3,260원. 알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전화 받아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진전기는 혹시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나 몰라서 괜찮을 거라고 누가 얘기해서 샀습니다.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사셨구나. 예. 일단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두 달 됐네요. 그러시구나.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박하다고, 예? 아니요, 상승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올라갈 거는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게 지금 보면 일진전기 같은 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지금 TV 보이시는 이제 이 차트가 네. 월봉 저항선 아래 아직 그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뭐 주가가 크게 밀려봐야 이 월봉상 저점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회사 실적이 뭐 꾸준하게 한 100억대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흑자로 한 뭐 60억, 50억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BR로 따지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일단 지금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계속 나오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성장성이 좀 막혔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9일 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지금 밀렸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종목이 그냥 그대로 쭉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진전기는 보면 그렇게 크게 조정을 안 받고 다시 가격을 갖다 유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이 정도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한 선생님 사신 가격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잔잔하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종목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시세는 조금은 더 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최근에 네.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바이든 후보의 그 탄소 제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일진전기가 독일의 그 지멘스사랑 같이 그 어떤 뭐 부품을 갖다 하나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게 그 뭐 기존에 생산해낼 때 뭐 육불황인가 해서 이런 그 안 좋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나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슈로 지금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저라면 선생님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가격 라인이 3,1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3,180원이요. 예. 3,18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올 거니까 예. 3,180원을 깨지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손절을 하시고 3,000원 이하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냥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 하신다면 제 생각엔 한 4,500원까지는 그냥 쭉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기다려볼까요? 기간은 만약에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한두 달 안에 제 생각에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시고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무항요. 무학이고요. 매수가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000원에 15%인데요. 7,000원에 15%.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7,0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최근에 아들 때 폭등할 때, 그때 제가 그때 거래량이 없네요. 네, 거래량이 없고요. 예, 무학은 이게 옛날에 좋은 데이를 좋은 전략으로 해갖고 순환 소주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거든요. 예. 사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가 예. 무학의 시대였어요. 7,000원에서 6만 원까지 10배가 올랐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풍이 시들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남권 기반, 수도권은 실패했고 영남권 기반의 베이스인데 굉장히 쌉니다. 현재 PBR이 뭐 0점 몇 배인가요? 굉장히 싸요. 0.3배고 그다음에 뭐 퍼밸류도 이제 적자를 지속하다가 돌아서면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는데 문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모멘텀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언택트 사회라서 주점도 다 문 닫고 보통 주류 회사는 가정용 반, 업소용 반인데 업소용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정이나 이쪽은 좀 바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7,000원인데 한번 그냥 나오기 섭섭하시니까 조금 움직이면 이익 실현하시고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교체 매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틀리네요. 무장님 그렇죠? 아니 믿고 그냥 한 1, 2년 보겠다 하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이게 급등한다 이러기는 좀 예.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예. 한번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예. 한번 판단을 하셔서 예. 나는 그냥 이건 묻어놓고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예. 한번 2년 보겠다 그렇게 예. 하시던지 예. 아예 아니면 뭐 한 7,500원 가면 좀 팔았다가 예. 빠른 종목으로 바꿔보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7,500원은 갈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뭐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예. 시일이 좀 걸리겠죠? 네? 시일이 좀 걸리겠죠, 날짜가. 날짜는 모르죠.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2,764.53포인트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0.20% 하락하고 있네요.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약해집니다. 하락 업종들도 더 많아지고요. 2,76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1조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6천억 원,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74,000원을 지지를 해줍니다. 0.82% 상승을 하면서 7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대 강세 1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까지 올라오네요. LG화학을 제치고 올라왔고 LG화학이 1.86% 하락하면서 오늘은 80만 원을 이탈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8%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주 중에서 오늘 셀트리온이 1%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들도 계속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1.03%, 0.40%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0.53%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관련주들은 그래도 강세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만이 약보합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44% 하락하면서 5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더 좋았습니다. 현재는 929.69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간에 장중에 큰 삼봉우리 하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때 고점이 한 935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오후장 들어서 계속 반등의 흐름 나타나고는 있지만 929포인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해주고요. 외국인 752억 원, 개인이 41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오늘 시즌 6%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1.32%, 3.8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 시장 이렇게 살펴봤을 때 확실히 좀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 장세, 호재가 없는 종목들은 조금씩 다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연 위원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시장이 이제 뭐 상승 트렌드를 타고 지금 뭐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런저런 조짐들이 좀 보이긴 있지만 아직은 상승 트렌드대로 그냥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월봉인데요.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제 저항 라인을 연결해 보면 지금 뭐 2,750포인트, 60포인트 뭐 요 가격대 부근이 지금 저항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 이제 지수를 좀 견인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 좀 견인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살짝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경우에 중소형주 관련주들로 수급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12월도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뭐 마지막 날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 고배당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배당을 받고 팔겠다. 그러니까 권리락하고 이제 팔겠다라고 하시면 손실이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진입을 하셔가지고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그냥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여러분들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박원재 위원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힘차게 올라온 지수예요. 지수 자체를 한번 위치를 보시면은 11월 달 월봉으로 14.3% 상승인데 이게 18년 만에 월간 상승이고요. 연이어서 12월 달에도 지금 현재 6%대 상승이니까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제 11월부터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결국은 비중 조절, 패시브 자금일 텐데 그쪽과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유럽계 자금은 좀 중장기적인 자금보다는 단기 자금도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을 염려했는데 외국인이 수급이 뚝 끊겼죠. 당연한 얘기로 주춤거릴 거고요. 이번 주 정도 되면 북클로징을 합니다. 외국계는 이제 휴가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배당락이 되면은 내년을 대비한 포트 조정 정도 있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아마 이런 소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하락 종목이 여전히 높아요. 섹터별 순환도 아니고 대기업 위주의 순환도 한 바퀴 지난 주에서 다 돌았습니다. 이제는 큰 욕심보다는 내년도를 대비한 포트를 구성하면서 전략적으로 내년 이후를 대비하면 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마감된 지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을 합니다. 2,762.20포인트에 마감이 되고요. 코스닥이 0.12% 소폭 올랐습니다. 929.5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합니다. 1원 50전 올라서 1,091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계속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로보티지요. 로보티즈,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2,650원에 10%예요. 12,620원에 아니, 650원에 비중 10%. 네, 이주연 네. 의원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로보티즈 오늘 매수하셨네요, 그죠? 아니에요. 아. 매수한 지는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오늘 매수가를 좀 넘어서 좀 상승하나 싶더니만 또 이렇게 또 저기 하더라고요. 아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 다 오른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예. 왜 오른지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유진 로봇이나 그런 건 좀 많이 올랐던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로봇 관련주들 로보티즈, 로보로보 로봇 관련주들 거의 다 급등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생산하는 관련주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그러니까 자동화 로봇 기계 관련된 쪽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보티즈가 오늘 아침에 봤었을 때는 이게 약간 후발이었어요. 로보로보랑 네.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이렇게 지금 로봇 관련인데 로보스타가 일단 아침에 바로 급등 나오면서 상가 들어갔고 로보티즈가 좀 따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쪽 로봇 관련된 섹터들 테마들이 제가 언제 갈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쪽도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처럼 약간 미래지향적인 사업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이라는 부분이 마냥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과 가까이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은 출발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로봇 테마들이. 네, 그래서 선생님 손절하시기보다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빼던가 말던가 흔들던가 말던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요?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가져가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로봇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그림이 될 건데 급등세를 타고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마 그 사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내일 조정으로 음봉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만약에 섹터가 나온다 하면요. 저점 매수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세요. 그리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를 11,500원 여기는 제 생각에 이탈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안에 시세 좀 상당히 크게 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매수가가 와서요. 팔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기다리신 것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제 한 8월 달부터 흘러내리던 추세가 상단으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흔들 때 저점 매수를 받쳐서 이렇게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아마 로봇 테마들 괜찮게 움직일 겁니다. 내일은 좀 조정될 수 있지만 그 이튿날은 또 좀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선생님? 네, 오늘 시세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33,600원에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박원재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짝 좀 높은 권역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 좀 하셨네요. 상담 받았는데요. 3만 원대에서 다시 전화 드리라 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3만 원 근처에 와가지고. 갖고 가보세요. 이게 계속요? ABL 바이오는 이제 플랫폼 기반이라서 이중항체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사실 먼저 올라간 거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좀 올라갔다가 그쪽에 좀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조정받고 있고요.
이제 1월 달이면은 JP 모건 컨퍼런스부터 4월까지 계속 항암 그 학회가 열려요. 네. 그럼 그동안 이제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 올 봄에 이제 기술 발표를 하고 아마 내년 되면은 또 그 1년 동안 연구 개발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제약 그 특히 항암 치료제 플랫폼 이런 기업들은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레벨업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가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이슈가 있어서 슈팅을 했고요. 통상 1, 4분기가 이제 항암 치료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수출 계약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년 3월까지는 좀 갖고 가 보시면은 뭐 취득가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매도 가격은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이걸 손절 대응하려면 사실 좀 폭이 커서 네. 먼저 22,500원 갈 때도 매도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하시겠다면은 22,500원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손절가 25,600원이요? 예, 22,500원. 26,500원. 이거 먼저 저점을 깨면은 이건 낙폭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제가 그냥 갖고 갈 거예요. 내년 3월 달까지. 그러니까요. 그냥 예. 갖고 가시는 걸로 하시고 네. 변동은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기술적 대응하면 뭐 21선 깨진 매도하세요 하면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아예 그냥 전저점 22,500원 깨지면 매도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갖고 가겠다는 마음인 거죠. 네, 그냥 갖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받았습니다. 종목 제넥신이고요. 질문이 왔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주연 의원님 저도 궁금해요. 제넥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넥신 저는 안 사셨으면 하는데 일단 이유는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왔고, 보시면 이제 기준봉에서 이제 파동의 저점 부근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었던 12만 원 살짝 이탈했을 때 요 가격대 이제 매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분할로 짧게 손절을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지금 이제 백신이 미국에서도 14, 15일 날 이제 투여를 시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치료제 섹터들이 얼마만큼 더 갈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해서 지금 국내 백신을 진행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화이자하고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선점을 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넥신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3월, 4월까지 백신 수급을 못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백신 공급을 못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급을 못 해준 상황이 생긴다면 뭐 그 사이에 제넥신이 어떤 백신 개발을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 하면 저는 이제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툴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 재료 소멸로 보고 급락에 따른 반등 정도 노리는 매수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매수 의견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진양제약이고요. 매수가 7,400원에 비중 10%. 박원재 의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진양제약은 그냥 박스 트레이딩 하면 됩니다. 특징이 없는 제약회사고요. 마이너 회사예요. 시가총액 800억대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받기가 어렵고요. 월봉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를 봐도 그저 4,000원에서 높이 올라갔을 때가 8,000원입니다. 지금 거의 10년 박스의 상단에 와 있고요. 800억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다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좀 올라가면 8,000원 수준에서 이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감인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